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보시면 아무래도 한숨 쉬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지만, 주관적인 견해지만, 그리고 큰 그림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상승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삼성전자 주식을 보면서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냥 실적 따라서 가는 정말 우량한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상승한다? 이거 무조건 실적 반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대 이례적으로 실적을 반영하지 않고 올랐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코로나 이후로 상승을 했었던 때예요. 이때 상승을 보시면요, 이게 전무후무한 삼성전자의 상승 각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각도가 또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라는 거죠. 자, 이전에 상승했을 때는 이제 분기 실적에 맞춰서 우상향을 장기적으로 그리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상승을 했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시장이 불장이 되면서 이때 실적이 어땠냐? 그닥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실적이 뭐 좋은 거라기보다 방어를 했어요. 방어.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되고 뭐 기업들이 무너지고 도산하고 이런 상황에서 방어를 해줬단 말이에요. 실적 방어. 근데 그 실적 방어를 명분을 삼아서 상승을 했는데, 이 이격도 각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과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좋을 때, 반도체 호황일 때 상승했던 각도와 이때 각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순수 분위기와 수급만으로 상승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삼성전자 다 사자 하면서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딱 물어보면 삼성전자 안 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실적 보고 샀냐?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 보고. 주식시장 처음 들어왔는데 뭐가 좋냐? 삼성이 오르고 있어요. 삼성을 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제 실적을 기반한 자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멘탈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은 겁먹어서 도망치는 투자자들이 이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계속 야금야금 덤지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이런 정고점 돌파 있잖아요. 이런 신고가 만드는 건 이건 세력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을 보면 신고가를 가기 전에 주식은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갈 때 정말 특수한 자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짠 하고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오전장에 저에게 포착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입니다. 73800원이 신고가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뚫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지, 먼저 올라가는 순간부터 거래가 발생하죠. 그리고 뚫을 때 어떻습니까? 거래가 발생하죠.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뚫어주려면 거래가 짠 하고 등장을 해야 됩니다. 모든 신고가는 다 이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맞춰서 이때 매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호재가 없는 건 아니죠. 계속적으로 호재가 붙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9시 반에 맞춰서 동시다발적으로 돈을 쏠 수 있는 건 세력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여기 맞춰서 시장도 안 좋은데 우리 다 같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살까 하면서 시장가 누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을 가진 단일 세력의 돈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휴스틸 같은 경우는 호가가 좀 약하죠. 방금 보셨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다른 우량주에 비해서는 호가가 약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지금 6,890원이 신고가 전 가격이에요. 여길 뚫으면 신고가인 거죠. 자, 어때요? 신고가 뚫을 때 거래 쏘고 투매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뚫을 때 어떻습니까? 거래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으면 신고가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차트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신고가를 가는 척 하다가 뭐 한 거예요? 속임수죠. 이게 세력이 정말 잘 쓰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신고가 붙으면 매수가 붙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떤 바보가 신고가 되자마자 매도를 누릅니까? 이거 신고가 되자마자 누가 매도 버튼을 기다렸다 누른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같으면 신고가가 되고 기대치가 올라오고 수급이 들어오는데 매도하고 싶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속임수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요즘에 이런 속임수 패턴은 정말 많기 때문에 뭐 이거는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후로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신고가 가기 위해서 거래를 빵 하고 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차트를 해석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신고가 발생했을 때 모습 보세요. 거래가 붙으면서 신고가, 또 여기도 보합 가다가 신고가 갈 때 거래가 붙으면서, 항상 신고가 때는 거래가 붙으면서 누군가가 뭐 했다?
네, 마중물을 부었다. 마중물 아시죠? 먼저 마중물을 딱 부으고 나서 사람들이 야 봐라 하면서 보면은 이제 신고가 붙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돈을 막 붙이는 거예요. 이게 세력들이 많이 쓰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중물을 부어주고 분위기 만들어주고 주가 밀리지 않게 관리했다가 한 번 더 슈팅 쏘면 그때 슈팅을 쏠 때마다 가격이 높아질 때마다 물량을 던지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갔다고 하면 이거는 뭐 사람들이 진짜 순수하게 샀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격도 하며 그리고 이 타이밍에 LG전자 그 외에 코스피 200에 포진돼 있는 대형주들이 현대차 포함해서 뭐 기아차 해갖고 이런 식으로 다 동시다발적인 슈팅을 쐈습니다. 실적과 상관없이요. 그래서 저는 이때의 이 흐름을 보고 뭔가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제 관점이고요. 지금은 이제 미친 듯이 정말 그 표현이 적절하네요. 미친 듯이 이렇게 차트를 내리박아 버렸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전무후무한 과거에는 한 번쯤은 경험했지만 어떤 특수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죠. 네, 바로 다름 아닌 환율입니다. 자, 먼저 전제가 이 환율 이야기 전에 삼성전자를 제가 이야기한 건 이때 특수한 자금의 어떤 매집성 또는 세력 슈팅이라고 개입이 됐다라고 먼저 전제하는 것과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는 실적을 바탕으로 오르는 주식이었다. 라는 거를 먼저 전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환율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환율이 1,300원이 이례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의 경우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번 찍고 내려오는 가격이었거든요. 여태까지 2008년도도 그렇고 코로나 때에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가격을 유지하고 더 오르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고 있어요. 그럼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나라 국가의 돈의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돈에 신뢰할 수 없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인식을 어떻게 합니까? 환율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물론 거래되는 이 기축통화 자체의 그 기준이 흔들리면은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낸 그 혼란처럼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제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고 약간 이제 정리되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하면 환율도 마찬가지죠. 국제통화 기준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빨리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진정시키는 과정과 또 이제 소화시키는 그런 흐름이 필요할 겁니다. 각 기업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린 이걸 또 생각해야 돼요. 투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면 이 환율이 오름으로써 수혜받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그전에 환율이 1,000원이어서 1,000원에 팔면 1,000원의 이득을 보는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300원 이득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뭡니까? 어떤 섹터입니까? 반도체 섹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이게 상관이 없겠죠. 수혜라고 하기엔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이 환율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 여기서 뭐 크게 떨어지지 않고 뭐 보합으로 가든 뭐 좀 더 오르든 막 그렇게 된다. 그러면 환율의 수혜를 받는 기업의 매출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로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잖아요. 그럼 광고 수입을 받아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지만 이게 환율이 오르니까 똑같이 영상을 보고 똑같은 조회수가 나와도 이게 수입이 확 늘어나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생각하시면 똑같은 거죠. 환율이 오름으로써 어려운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압박이 받으니까 에너지 관련주가 올랐죠. GSE 이런 가스 관련주가 올랐죠. 그리고 또 곡물 시장이 막혔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곡물 관련주가 또 올랐죠. 그리고 과거에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치료제 관련주가 올랐죠.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주식이라는 건 이제 호재를 받아서 경기가 좋아서 올라갈 때도 물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다 같이 오르죠. 경기가 좋으면요. 근데 경기가 좋은 거를 앞으로 기대하기는 어떻다? 쉽지는 않죠. 왜냐면 각 나라 간에 막 갈등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섹터나 테마주를 보면요. 어떨 때 가장 많이 오르냐면 호재를 받는다라기보다 위기를 받았을 때 반사 이익으로 더 오르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두려움을 느끼고 안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방산주가 오르는 거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어떤 갈등을 빚어요. 그러면은 일본과 상관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국산 제품들이 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요, 웃긴 게 경제의 큰 그림을 보시기보다 어떤 회사의 매출이 늘 것인가를 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기가 온다고 해서 매출이 다 박살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회사는 위기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넘어와서요.
환율에 대해서 수혜주가 뭐냐 하면은 이제 반도체 섹터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선업 쪽도 잡히게 되고요. 운송업 쪽도 그럴 수도 있겠죠. 달러로 결제를 받는데 금액이 올라가니까 수입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분기 그리고 2분기 실적 어땠습니까? 좋았죠. 완전 좋았어요. 정말로 막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위기다 하면서 기업 실적은 정말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분기 뭡니까? 3분기가 사실 좀 위기예요. 왜냐면 1, 2분기는 그냥 넘겼는데 3분기 들어오면서부터 뭐 경기 침체다 뭐 어쩌다 하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진짜로 위축되고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 요인을 받으면서 기업들도 뭐 투자할 것도 다음에 미루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근데 이런 3분기 정말 열악한 이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3분기 실적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선방을 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환율의 수혜를 받아서 올라가고 4분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제가 보았을 때는 삼성전자를 더 이상 내릴 만한 명분이 없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제가 보니까 많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 동안 돈이 물려 있었죠. 1년이 훨씬 넘었네요. 여기서 물렸다고 하면 거의 1년 6개월 이상 물려 있었고 경기 침체다 뭐다 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주고 미국 시장도 박살나니까 이거 손절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죠.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를 때도요.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막 흔들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럼 거기서 또 본전이 오면 던질 개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들을 다 소화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분기 실적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3분기 실적이 환율의 수혜를 받아서 정말로 좋게 나온다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 포함된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분위기를 이어서 다른 수혜주들도 자동차 섹터도 수혜를 받거든요. 환율 수혜를. 그래서 그런 쪽들이 다 종합적으로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세력들이 결국은 또 마중물 부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분석해봤자 세력 형님들이 안 들어오시면 안 되고 일단 세력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명분을 가지고 들어와요. 명분이 있어야 더 크게 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분이 만들어지는 걸 우린 지금 분석하는 게 최선인 거죠. 자, 여러분 이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